근데 저는 이 사건에서 있죠. 네. 지금 야권에 뭐 온통 오늘 그 윤석열 청장 공격밖에 없더라고요. 아, 쾌재죠. 그쪽에서. 그러니까 아주 뭐 물 만난 고기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런 식이 됐는데 지금 여기서 있죠. 물론 그 최은순 씨가 이런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뭐 잘했다고 말할 수는 전혀 없죠. 그건 잘못했지만 더 중요한 건 있죠. 윤석열 총장이 대선 후보지 최은순 씨가 대선 후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총장을 갖다가 비난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총장이 검사, 이 사건이 처음에 터졌을 때, 그런 범죄가 있을 때는 검사였잖아요. 검사였고, 그 다음 기소가 된 거는, 작년인가요? 작년 11월 24일이니까 검찰총장 시절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경찰서에서 입건조차 안 했을 때 윤석열 총장이 경찰서장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이거 좀 유야무야 해달라 이렇게 부탁했는 사실이 있는지, 그 다음 그 작년 11월 24일 날 기소될 때 윤석열 총장이 한마디로 기소 안 하고 지금 정권 수사들 전부 다 깔아뭉개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이 가족 사건이니까 뭐 그걸 승인을 받을 대상은 아니지만은 그때 어떤 영향을 행사했는지 그게 우선이 돼야 되는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으로는 그게 뭐 윤석열 총장이 수사에 개입했든지 안 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는 가족이 문제됐다는 자체가 큰 문제지만 여건도 있죠. 제대로 된 검증을 하자는 취지인지 아니면 그냥 아까 호기를 만났다고 물씬 호기다 그러면서 이런 그 연좌제에 가까운 이걸 공격을 위한 공격인지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총장의 개입을 먼저 논한 다음에 공격을 시작해야지. 너 장모가 이렇게 벌점 구속됐으니까 너 책임져. 이런 식의 공격은 있죠. 국민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윤석열 총장과 지금 대결 국면 아닙니까? 내년 이제 대선을 놔두고 거기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있죠. 좀 약간 치사해 보인다 이런 생각 듭니다.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결혼한 것은 2012년입니다. 그리고 이 요양병원은 2013년 2월에 이렇게 만들어졌다. 한 2년간 운영했죠. 그러니까 결혼 전의 일은 아니죠.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소송이 벌어지고 뭐 기소까지 되고 수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검사로 있으면서 그 후에 뭐 검찰총장까지 있으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죠. 그러면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 검증은 1차적으로 검사들이 가장 초점을 두고 조사하고 수사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 사실관계는 이미 나와 있었던 것이고 추미애가 다시 재수사를 하라고 맞습니다. 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에는 그런 부분이 명확하니 나와 있지는 않아요. 아예 그러니까 뭐 안 나오죠. 검사들이 수사를 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개입한 또 영향력을 미친 증거는 없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추미애 장관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됐을 때 장제원 의원이 이야기했어요. 이 부분이 자기가 그 법사위원일 때 이미 알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추궁하려 했는데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더 이상 묻지를 못했다 했어요. 그리고 있죠. 지금 그 윤석열 총장이 저는 뭐 이 최은순 씨의 유죄에 대해서 뭐 변호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우리 사회의 법의식 이게 최은순 씨가 법의식이 아주 미약한 사람이다. 옛날 사람이고 그다음 또 뭐 이렇게 경제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는 안 되지만 어떤 법의식이 뻔히 잘 알면서 이게 나쁘다는 걸 알면서 하는 사람과 이게 돈 버는데 약간의 탈법은 동원되지만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거는 차이는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 총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결혼하고 나서 일어난 일은 아닙니까? 그러면서 크게 의식 안 했던 게 최은순 씨도 이걸 갖다가 윤석열 총장한테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할 사안은 아니었던 것 같다. 책임 면제 각서도 있지만은 자기는 돈만 투자했지 누가 돈 벌자 그러니까 병원 하나 설립하자 그러니까 뭐 의료법을
저 같은 변호사들은 알지만은 그 사무장 병원이 의료법 위반이고 불법이라는 걸 일반인들은 몰라요. 그렇겠죠. 예, 내가 이 사람이 아까 4년 받은 사람 주범이 아마 그런 브로커로서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저도 판사로 재판할 때 이런 분 재판해봤는데 예. 아주 능수능란해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 말에 혹해가지고 돈 많이 번다 그러니까 투자자. 지금 정경심 씨도 아마 왜 펀드 있잖아요. 예. 그거 대여했지 투자자는 아니라고 뭐 이렇게 판단이 나왔는데 아마 이 사람 최은순 씨가 법률가가 아니니까 투자자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나는 돈만 투자했지 그 외의 거는 아무것도 나 모른다. 예. 그러면 윤석열 총장으로서 있죠. 뭐 최은순 씨한테 뭐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최은순 씨가 이게 법률적으로 아주 문제된다면 법조인이 그리고 검사인 사이한테 물어보겠죠. 예, 그렇겠죠. 그럼 검사라 그러면 금방 안다고 이거야. 네. 사무장 병원. 근데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 이렇게 몰랐던 거는 있죠. 이게 뭐 그 큰 범법 행위라고 생각 안 하고 최은순 씨도 그런 의식이 미약하고 그래서 이렇게 쭉 지내온 거지. 아마 윤석열 총장이 알았다면 있죠. 돈이 궁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진 않았을 것이다. 제가 뭐 취재를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네. 뭐 우리는 뭐 언론사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아서 확인은 할 수가 없는데 이 재판 판시 내용에 대해서 일반 언론들의 보도는 다 비슷한데 유일하게 동아닷컴 그러니까 네. 동아일보 인터넷 신문판에는 다른 데하고 다르게 사위를 통해 병원 운영 예. 자금 조달 관여 부분에 개입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 아까부터도 다른 신문에는 뭐 인터넷 신문에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사유를 통했다는 게 네.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 병원 동아일보가 요새 뭐 그렇게 좀 성과를 힘들지 않습니까? 올리지 못합니다만은 이런 그 판시라는 것은 이 판결문을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게 공소 사실은 없을 겁니다. 공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장 병원을 운영했냐 안 했냐 그게 문제지. 그 돈을 뭐 사이를 통해서 조달하면 무죄고 뭐 개인이 직접 조달하면 유죄다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제가 들은 정보로는 최은순 씨가 본래 재력가입니다. 저럴까죠. 그러니까 사업을 많이 했죠. 그리고 지금 이거 외에도 예. 지금 재판 중이고 수사 중인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 사업 좀 하면 뭐 전과가 줄줄이 무혐의 받은 전과, 무죄 받은 전과를 비롯해 많이 나오는데. 저도 지금 저 윤명희 남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해가지고 지금 피의자로 돼 있죠. 종로 경찰서에서 출석을 하고 찾고 와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형사 문제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동아닷컴에 그 문장은 마치 읽어보면은 최은순 씨가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모자라거나 해서 검사라는 그 사이의 신분을 이용해서 그것을 팔았다 할 수는 있죠. 예. 말하자면 최은순 씨가 우리 사이가 검사야. 예.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좀 믿기 어려운 게 윤석열 전 총장은 아버지가 교수였고 본인이 검사였으니까 돈이 있을 리가 없다고요. 그렇게 많이. 전에 그 김건희 씨가 그때 결혼하려고 보니까 뭐 2천만 원인가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그 윤석열 총장의 어떤 인상을 볼 때 뭐 뇌물 받거나 이럴 사람이 아니에요 보니까. 월급 타도 그냥 후배들한테 그러니까 다 쓸 사람이지. 순사직원이라고 다 써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인상이 보수 인상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재력이 그렇게 튼튼한 최은순 씨가 무슨 자기가 돈이 없어가지고 사이를 갖다가 통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한다? 이거는 동아닷컴이 뭐 추측 기사인지 제가 볼 때는 코트를 해놔가지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관계 나중에. 제 생각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 장모가 예. 일종의 이제 사이를 파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호가호위한다 그러죠.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누구 집안에 검사 판사 있으면 그럼 사람들이 또 믿죠. 예. 저 사람 사이가 검사면 우리가 믿어도 되겠다. 뭐 설사 거짓말이 하겠느냐. 뭐 뭔 일이 생겨도 뭐 큰일은 없겠구만.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 팔았으면은 이렇게 팔았을 수 있어요. 그 주범한테 주범들이 보통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들인데 네가 내 돈 투자 받고 그걸 잘못
해가 떼먹거나 그 숨기거나 왜냐하면 이제 주범이 사실 병원 운영했을 거라고. 그래 그런 돈을 갖다 횡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가 검사인데 내가 관여를 전혀 안 하고 내가 모른 척 해도 네 맘대로 하지 마. 예, 이렇게 그렇게나- 했을 수는 있어요. 예, 그렇죠. 예. 뭐 그게 겁주는 거죠. 예, 뭐 사람 간에 능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런데 문제는 송영길 예. 민주당 대표가 지금 아주 신이 났어요. 신이 났죠. 그 중에 이제 좀 따져볼 만한 것이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할 때 윤석열 검찰이 그때 뭐라고 했느냐. 박근혜와 최순실은 경제 공동체다. 네. 거기다가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경제 공동체이냐. 장모, 처 이렇게 해갖고 경제 공동체라는 거고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뭐 행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팔고 다닌다든가 또 뭐 어떻게 영향력을 과시하는 것에 대해서 모른 척한 것을 묵시적 동의 아니냐. 이거 송영길이도 이 변호사죠. 사법고시 출신 아닙니까? 네. 변호사니까 이런 거 이제 또 빠꼼이 아니에요. 우리 네. 속된 말로. 이게 맞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고 교수님 말씀대로 송영길 대표가 너무 신이 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법조인으로서 있죠. 금도가 있거든요. 그 선을 좀 넘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아까 묵시적인 뭐 동의, 네. 묵시적인 그거는 있죠. 알고 그걸 갖다 내버려 둘 때, 장모가 내 이름을 파는 걸 알고 그만둘 때, 참 가만히 안 말리고 가만히 있을 때 묵시적 동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모가 그렇게 했을 수는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어떤 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그걸 알았냐 몰랐냐. 그게 밝혀지고 난 다음에 경제 공동체니 우리도 지금 그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예. 완전히 이제 수사를 통해 다 밝혀지고 나니까 경제 공동체란 말을 쓰고 했죠. 그 전에는 경제 공동체는 안 그랬습니다. 그러면 경제 공동체라는 거는 그 최순실이가 얻은 이익을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개입하고 관여하고 그 사람이 돈 오는데 묵시적 동의를 하고 그 사람이 돈 오는 것에 대해서 나도 이익을 얻고 이런 건데 윤석열 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법조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윤석열 총장은 검사고 법조인이었어요. 그런 걸 갖다가 알면서 그러면 대권에 안 나간다 하더라도 이런 일에 자기가 연루가 되면 나중에 검사로서 승진하는데도 아주 누군가는 투서를 넣을 거거든요. 그럼요. 요새 세상에 바로 들어가죠. 판사들은 투서가 좀 적은데 왜냐하면 승진에 대해서 판사들은 별 관심이 없는 사람도 많고 검사들은 있죠. 이 검사장 승진, 차장 승진, 부장 승진 그것도 있죠. 엄청나게 이게 서로 간의 견제가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목을 매지 않습니까? 제가 검사들은 정치적인 사람들이 많고 검찰 출신이 국회의원 많이 하고 이번에 대권에도 이렇게 나온다 했는데 그 판사들은 또 그런 투서가 들어온지도 잘 의식도 못하고 하니까 조금 행동이 좀 자유로울 수 있는데 검사들은 그런 걸 자기들의 투서를 받아보고 수사를 하잖아요. 이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그걸 알고 방치했다. 이거는 전혀 아닐 것이다. 예, 그렇게 봐야겠죠. 그거는 너무 나가도 너무 나갔다.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예. 며칠 전에 이제 출정 시획을 하면서 또 부인도 김건희 씨도 뭐 인터넷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과 관련해서 엑스파일 내용이 시중에 유포되고 광범하게 유포되면서 위험수위를 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차단을 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강남 뭐 룸사롱에서 호스티스 접대원 역할을 했다. 뭐 그런 부분하고 무슨 동거설 뭐 그런 부분에 관해서 해명을 했어요. 그런 일이 있은 뒤에 또 장모 사건까지 이렇게 겹치니까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관여가 됐든 안 됐든 그것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정치적으로는 일정 부분 뭐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지 예, 않겠냐.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치명상까지는 될까요? 그렇죠. 관여가 됐다면 치명상이 되겠죠, 그죠? 근데 아직은 그러니까 그거는 단정을 제 생각에는 영원히 못 밝힐 겁니다. 내년 대선까지. 근데 대선 그렇게 과정에서- 주장을 계속 하고 예. 여권에서는 예, 그러겠죠. 야권에서는 부인하는 걸로 계속 끝나고
그래서 국민들이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냐 이 문제만 남은 거죠. 예. 그리고 그 지금 안 그래도 김건희 씨 이야기 하셨으니까 그 줄리 뭐 줄리라는 이름인데 오늘 또 재밌는 김부선 씨가 예. 내가 줄리다 하면서 나왔더라고요. 그분 뭐 다 끼어드니까. 그런데 김건희 씨가 이제 그 상당히 그 미인이고 이러니까 그 말이 이제 통하겠다 싶어가지고 엑스파일 나온 것 같은 데 있죠. 제가 볼 때는 우리 강남에 지금은 룸사롱이 뭐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지만은 룸사롱에 호스티스로 나온 분들이 대체로 생계형이라고요. 생계 예, 돈 벌기 힘드니까 거기서 돈 벌어 동생들 공부시키고 이런 걸로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 그게 좋아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 문 남자들한테 이게 저게 많이 괴롭힘을 당해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씨가 집안이 많이 부유해요. 예? 뭐 전혀 일 안 해도 먹고 살 게 충분히 있는 사람인데 호스티스로 나가가지고 했다는 게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김건희 씨가 스스로 또 밝힌 게 있어요. 석사학위 2개 하고 박사학위가 받고 또 일하느라고 그는 공부한다고 정신이 없었다. 공부도 하고 또 이제 사업. 사업해야 되고 그다음 그거는 컨텐츠. 동거 이야기 하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예. 동거를 할 수도 없고 그다음 거기에 유부남 검사하고 동거했다느니 그다음 뭐 거기서 윤석열 총장을 만나가지고 결혼했다는 하는데 정말 이거는 아까 왜 도를 넘었다는 거 있죠. 예. 그거는 이게 진짜 이거는 옐로우 저널리즘이라 그럽니까? 우리가 그렇죠. 옛날에 황색 저널리즘 예. 하는데 어느 정도야지 그 최은순 씨 문제하고 이거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이게 이 정도가 이거는 정말 입에 내기 부끄러운. 근데 추미애 전 장관은 이걸 참 자연스럽게 내더라고요. 같은 여성이면서.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역풍을 맞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걸 이게 뭐 사실 상당 부분 밝혀졌다 하더라도 있죠. 이런 부분 신중해야 돼. 역풍을 맞을 수 있거든요. 아니 뭐 호스티스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도 많고 그게 무슨 범죄 행위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비리 행위도 아니죠.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직업의 부분이 자유는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직업에 뭐 귀천이 어디가 크게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여성들한테는 이거 상당히 젠더 문제라고 이거는 진짜 진짜 민감한 문제고 예.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아무거나 들었다고 이건 윤석열한테 타격만 주면 된다고 이렇게 아무 말이나 들이대는 거는 정말 정치인으로서 있죠. 추미애 전 장관도 변호사입니다. 법조인이고 판사 출신인데 정말 이래서는 도를 넘은 거죠. 예. 그래서 그런지 이 갤럽이 오늘 예.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첫 번째 주일에 이 갤럽이 대선 후보 주자군에 대한 지지도 이 조사를 내놓는데 윤석열 25%, 이재명 24%. 사실은 그 전에는 엎치락뒤치락도 했습니다만은 이 갤럽 조사가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방법론에서도 직접 전화를 하다 보니까 이 보수 쪽 사람들이 대부분 잘 안 받는 경우가 있어갖고 늘 불리했어요. 예.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이제 완전히 뒤집었어요. 그 전에도 뭐 몇 차례 뒤집은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우세를 갤럽에서는 기록했었는데 다른 여론조사에 비해서는 그런 거 보면은 물론 뭐 윤석열 전 총장이 지난 29일 출정식 그런 게 이제 컨벤션 효과 그런 게 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최근에 있었던 줄리 사건이라든가 오늘 거는야 뭐 반영이 안 되겠습니다만은 크게 영향을 못 미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기도 해요. 그 줄리 사건은 이번 여론조사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그걸 제기하는 자체가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갤럽의 그 윤석열 전 총장의 우위가 예견될 수 있는데 이제 오늘 이 판결 나고 나서 다음 주에 갤럽 여론조사가 이제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결국은 보수층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뭐 이게 나도 역시 윤석열이다 이건데 이제 중도층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다음 주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윤석열 총장이 물론
무죄 받은 것보다 훨씬 못하고 네, 그렇죠. 힘들죠. 힘들고 가족 문제고 본인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대선 준비로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입당 문제부터 그래서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상당히 힘든 한 주가 된다. 그래서 그게 아주 위기다. 위기 맞아요. 근데 윤석열 총장의 이제 역량, 정치적 역량을 실험해 볼 수 있는 또 좋은 리트머스 시험지. 그리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극복할지 모르겠지만은 만일 잘 극복한다면은 좀 더 이제 많은 힘을 얻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렇죠. 윤석열 총장이 하여튼 이 사건을 잘 결국은 정치는 말이니까요. 이걸 가지고 무슨 증거를 가지고 서로 싸울 것도 아니고 결국은 여권에 지금 거의 보니까 십자포하더라고요. 뭐 여권이라고 돼 있는 사람은 다 공격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쪽에 나한테 입당도 안 하고 이러놓으니까 바로 국민의힘이 그냥 장제원 의원 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크게 직접 도움을 못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윤석열 총장 개인의 힘으로 역량으로 극복해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또 저는 뭐 아까도 줄리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뭐 그건 괴소문일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또 정가에 흘러다니는 또 서초동에 흘러다니는 얘기는 김건희 씨, 이 고발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 사건을 겨냥해서 여의도 저승사자팀이 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내에 여의도는 이제 주로 정치인들을 다루는 곳 아닙니까? 남부지검이 제일 거기에 이제 또 그런 정치인들 전문 팀들이 있거든요. 과거 금융 증권 그 합동조사단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때리면 그냥 저 뿌리에서부터 아예 그냥 싸그리 뒤져대거든요. 근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엉뚱한 게 또 이렇게 조사하다 보면 수사하다 보면 걸리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김호수 총장 체제에서 그리고 박범계 장관 체제에서 지금 그 김건희 씨 그 아마 주가 조작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저는 그게 뭐 계속적으로 정치권에서 회자는 되고 안주거리 정도가 아니고 이제 문제로 떠오를 수는 있는데 이것도 역시 계속 하더라. 공격하고 수비하고 공격 수비 증거 없이 말의 성찬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게 만일 김건희 씨 문제가 사실이었으면 그 윤석열 총장이 조국 추미애 하고 붙었을 때 이미 다 나왔을 것이다. 그랬겠죠. 감찰을 해도 몇 번 하고 있죠. 그다음 우리가 이제 이 정권이 얼마나 그러니까요. 국정원도 있고 경찰도 있고 한데 그런 일이 정말이었으면은 벌써 윤석열 총장이 있죠. 조국 전 장관하고 붙어가지고 수사하기 전에 벌써 떨려 나갔을 것이다. 그런데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파일로 공격은 계속하고 이쪽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국민이 어느 걸 믿어주느냐 그 문제죠. 국민이 판단할 문제이고 또 이런 정치적 위기를 어떻게 잘 대처해 가느냐가 지도자의 가장 큰 자질 역량입니다.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혹시 우리 시청자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갤럽 조사 보면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윤석열 25, 이재명 24, 근데 이낙연 6%. 그러니까 한 자릿수에서도 이제 저 밑으로 내려가 버렸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로 나왔습니다. 좀 미미하네요. 1%에다가 그래도 2%로 올랐습니다. 아니 그렇게 올라서는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최재형 감사원장도 이제 대권 주자 군으로 그 오늘 특히 오늘 이 그 최은순 판결 때문에 그 지금 야권 내에서는 조금 부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정세균, 홍준표, 추미애 이런 사람들도 다 2%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 그런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대상도 아닌데도 이 갤럽은 자기가 얘기합니다. 대통령 후보감이 누구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관식이구만요. 주관식이죠. 객관식이 아니니까 2%가 나왔습니다. 헌법을 안 읽어보신 분들이 그랬구나. 어쨌든 이준석 맞습니다. 대표가 대권 주자군 그리고 차차기 이제 그거 되겠죠. 대권 이제. 주자로서 확실한 입지를 지금 붙여가고 있구나. 이거 이제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이번에는 뭐 헌법상으로도 40세 이상이 돼야 되니까 36세인 이준석 대표는 아닌 건 맞는데 그만치 이제 국민들 특히 2030 여기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 부분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아무튼 윤석열 전 총장이 장모 문제 또 부인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